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동영상 강의 16번째 국어 시간입니다.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국어 1권을 82쪽을 펴시고 이 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단원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글의 이해. 지난 시간에 한글과 한글의 자음과 모음 공부를 했습니다. 82쪽 있고요. 83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글은 일정한 규칙과 약속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문 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문 규정, 그러면 약속과 규칙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난 시간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순서를 배웠죠. 그리고 그 앞선 시간에는 훈민정음 서문,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딱하게 여겨서 28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 기본자음, 기본모음, 복합자음, 복합모음 이것도 나열하는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익히고 그 순서뿐만 아니라 그 소리의 규칙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순서를 가나다 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서류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서류들 또는 글들이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강의 제4단원 우리 글의 이해 3. 맞춤법의 이해 맞춤법에 대한 이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7쪽입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어법에 맞는 올바른 문장을 쓸 수 있다. 어법, 말씀어, 법, 말의 법이에요. 우리가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교육에는 교육법이 있듯이 말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법이에요. 어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법, 어법에 따라서 문장을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활동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우리가 왜 맞춤법에 맞는 글을 써야 하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이렇게 놓고 문자 메시지 그림이 있네요. 문자 메시지 그림 보니까 2009년 12월 17일 오래됐네요. PM이라는 건 오후라는 뜻이에요. 오후 7시 49분 문자 내용은 오빠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이제 다 나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이제 다 나은 것이 병이 나은 건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 단어에 의하면 어제 아기를 다 낳았어요. 이런 받침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좀 헷갈리겠죠. 아니 아파서 갔는데 아기를 낳았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받침이 다르면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약속을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맞춤법이 뭐라고요?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약속이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8쪽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임동훈 제목이 한글 맞춤법의 원리인데요.
요 글자만 해도 원래의 하나하나 나자의 소리와 이어서 읽을 때의 소리가 달라요. 맞춤법의 원리 나자 하나하나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문장으로 이어졌을 때는 맞춤법의 원리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주 틀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말을 우리 문자인 한글로 적는 방식을 규정한 법이다. 우리말을 적는 통일된 방식이 없어 사람마다 적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면 우리의 문자 생활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요 효율적인 문자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규범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맞춤법이 좋은 맞춤법일까? 독자가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적어주는 방식일 것이다. 맞춤법은 필자와 독자 간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 나타나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우리 국민의 공통적인 표준어를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맞춤법은 표준어가 정해지면 이를 어떻게 적을지 결정하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표준어를 적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들리는 대로 적는 것이요. 또 하나는 들리는 소리와는 다소 멀어지더라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적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두 방식이 상충되는 듯하나 한글 맞춤법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즉,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 두 방식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 구절에서 어미 뭐뭐 되는 앞절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뒤절의 내용을 단서로 덧붙인다는 뜻을 가지므로 제1항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은 두 번째 단서 조항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규정의 취지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적는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적는 것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적는 것인가? 그것은 문장에서 뜻을 담당하는 실사의 표기를 고정시켜 적는 방식일 것이다. 예컨대 꽃이, 꽃을, 꽃도처럼 적기보다 실사인 꽃의 표기가 고정된 꽃이, 꽃을, 꽃도처럼 적는 것이다. 꽃이와 같은 방식은
들리는 대로 적어서 적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뜻을 담당하는 실사의 표기가 고정되지 않아 뜻을 파악하기에는 큰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실사란 실질 형태소, 즉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를 말한다. 이제 우리는 제1항에서 어법에 맞게 라는 구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체언과 용언, 어간은 대표적인 실사이기 때문에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뜻을 담당하는 실사의 표기를 고정시켜 적는다는 것은 체언과 조사를 구별해서 적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는 셈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표현으로는 어법이라는 말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이란 구절을 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쪽으로 적는 것이 어법에 맞는지, 즉 뜻을 파악하기 쉬운지 살펴 그에 따라 적고, 둘째, 어느 쪽으로 적든지 어법에 맞는 정도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 별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예컨대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와 붙이다, 힘이 붙이다에서 전자는 동사, 어간, 붓과 의미상의 연관성이 뚜렷하여 붙이처럼 적어줄 때 그 뜻을 파악하기 쉬운 이점이 있으므로 소리와 달리 붙이다로 적고, 후자는 전자와 달리 굳이 소리와 달리 적을 뚜렷한 이유가 없으므로 대원칙인 소리대로의 원리에 따라 붙이다로 적는 것이다. 체언, 문장의 몸체가 되는 자리에 쓰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용언,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동사 및 형용사. 어간, 활용어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예, 먹다, 먹고, 먹으니에서 먹. 네, 여기까지 임동우 님이 쓰신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생소하고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나와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도 적고 소리와 다르게도 적는다. 그것이 이제 어법의 맞춤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01쪽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1. 다음 두 개의 낱말 중에서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골라 동그라미 표하여 봅시다. 맞춤법에 맞는 표기. 첫 번째, 거꾸로와 거꾸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있다 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거꾸로입니다. 소리를 낼 때도 거꾸로라고 내셔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짓고리와 반짓고리. 요거의 맞춤법에 맞게 쓰여져 있는 단어는 앞에 있는 반짓고리, 지에 디귿 받침이 있는 반짓고리가 맞춤법에 맞는 낱말입니다. 세 번째, 나무가지. 나뭇가지. 우리가 나뭇가지라고 얘기하죠. 나무가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나뭇가지.
나뭇가지 이렇게 하고 쓰는 것도 나뭇가지. 나무와 가지 두 개의 낱말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룰 때 사이시옷을 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맞습니다. 다음은 우더른과 위더른. 위에 어른이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에 우리는 우더른 이렇게 씁니다. 우돗 이렇게 말하죠. 위돗 안 하고 우돗, 우더른 이렇게 앞에가 맞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려져 있는 것은 얼음입니까? 얼음입니까? 우리가 얼음을 집에 가면 얼음 이렇게 써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틀린 받침입니다. 맞는 표기는 얼음, 얼렸다, 얼른이 얼었다. 그래서 얼음이 바른 표기입니다. 그리고 암탉이 맞나요? 암탉이 맞나요? 암탉 이렇게 말하죠. 소리 나는 대로 암탉. 두 번째가 이제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맞춤법에 맞게 고쳐 써봅시다. 가로 1번 있음, 있음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에다 쌍시옷. 두 번째 글자는 의에다 미음, 있음 이렇게 씁니다. 가로 2번 일찍이, 일찍이는 일찍이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로 3번 비로소, 비로소 한글을 터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잘못 내고 틀리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로소 아니고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그 다음에 가로 네 번째 심부름 군 아니고 심부름꾼. 심부름꾼입니다. 가로 5번 맞춤 전문. 맞춤 전문도 틀린 표기죠. 마에다 지읒 받침. 그래서 맞춤 전문 이렇게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이어서 가로 6번 우리의 바램. 바램 아니고 우리가 바램이라고 말이 흔히들 많이 발음하시는데요. 이건 틀린 표기입니다. 바른 표현은 바람, 바라다에서 온 바람입니다.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것도 제가 보니까 문자 전송할 때 많이 틀리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줄게가 아니라 줄게라고 쓰셔야 합니다. 줄게, 내가 만들어 줄게, 줄게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가로 8번 떡볶이집. 떡볶이 아니고 떡볶이. 떡볶이에서 쌍기역이 위에 올라가서 이에 가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떡볶이집 쓰셔야 되고요. 가로 9번 얼굴에 드러난 광대뼈. 드러나다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얼굴에 드러난 광대뼈.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담배를 안은 니은 히읗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안 피웁니다. 웁니다. 니다 앞에는 비읍.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쳐 쓰시고요. 다른 표기로 된 것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는 맞춤법의 틀린 부분이 6군데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위에 동그라미 표를 하고 바르게 고쳐 써봅시다. 네, 문장을 읽으면서 6군데 틀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명성산도 어느덧 가을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내 푸르렀던 녹음은 서서히 틀렸습니다. 서서히가 맞습니다. 서서히 단풍에 자리를 내주고 굴락 틀렸습니다. 굴락지 할 때 이게 한자인 말인데 군이라고 써야 합니다. 군이지만 군락이라는 것은 우리 읽을 때는 니은과 리을 받침 군의 니은과 락의 리을이 만나서 서로 세져면서 리을 소리가 납니다. 굴락지 자음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리을 소리가 나는데요. 소리는 굴이지만 쓰는 거는 군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군락을 이룬 억새도 솜털처럼 살포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억새밭과 고운 단풍을 지나 산 정상에 오르면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어듭니다. 저라고 읽었습니다. 어에서 지읒이 올라갔기 때문에 받침도 지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젖어듭니다. 틀렸습니다. 젖어듭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한강 둔치에도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시민들은 강바람을 맡으며, 강바람을 맡는 게 아니죠. 강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맞으며 코스모스 만발한 산책길을 걷다 추억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짧은 추석 연휴 때문인지 공원 묘지는 미리 조상의 묘를 찾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래시장은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골목골목 발 디딜 틈이 없는 게 아니라 디딜 틈이 없는 거죠. 디딜이라고 그쳐 야 합니다.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랫만에 틀렸죠. 오랫만이 아니라 오랜만에 니은입니다. 오랜만에 맞는 대목에 상인들의 인심도 한가위처럼 넉넉합니다. 네, 여기까지 연습 문제까지 마쳤고요. 오늘 우리 한글 맞춤법의 원리 공부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한글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네,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17강에서는 4단원 우리 글의 2의 네 번째인 바른 문장 쓰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